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자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돼 있죠. 되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할 때 내 뜻대로 한다,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마음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들으러 올 때 마음이 뭔지 궁금해서 오셨나요? 예. 이제 마음이 뭔지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 들어본 노래 가사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게로 하는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 내 마음 나도 모르게니까 남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사실은 내가 잘 모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인데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연 마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은 일상적으로 마음이 대충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있죠.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마음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자기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분별의식과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분별적인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란 뭔가를 다시 물을 때는 그런 분별적인 의식 너머에 또 다른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물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별적 의식이 경쟁 사회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라면은 그 너머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면은 일상 의식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과는 다른 어떤 마음의 활동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논의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방학 때인가 그 전에였나 요즘 재밌게 본 드라마 있습니까? 이거 봤어요? 네. 예, 재미있었어요? 네. 예, 저기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잘 듣는 얘기가 저기서 많이 나왔죠. 뭐 공부해라, 학원 가라, 1등 해라, 그죠? 뭐 스카이 가야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텐데 저기서 비춰지고 있는 마음은 이제 학생들 간에 친구들 간에도 이제 경쟁자, 비교 대상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집에서도 이제 부모가 계속 공부해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는 굉장히 이제 갈등이고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 이 현실의 어떤 교육의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드라마를 이제 재밌게들 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서 잘 보여주는 그런 비교하는 의식, 경쟁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거가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 캐슬에 나온 거죠? 뭐예요? 피라미드죠. 예. 끊임없이 저 밑에 있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1등해서 저 위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가고 그래도 저 경쟁이 끝나지 않죠. 사회 나가서도 계속 또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언제나 위만 바라보고 또 앞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제 밑에는 잘 안 보게 되고 뒤는 안 돌아보고 이제 끊임없이 위로 향해서 1등을 향해서 저 고지를 향해서 나가라. 저게 이제 피라미드로 잘 보여주고 있죠. 드라마가 재밌기도 했지만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도 여러분 했죠. 네. 예. 그런 비교와 경쟁 사회, 저런 그 사유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뭘까? 예,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학교 가면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이렇게 가까운 친구, 내가 공감하는 친구가 아니라 항상 내가 비교하고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 저같이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경쟁심, 투쟁심만 키우게 되지 남과 공감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경쟁에서 이긴 자는
내가 많은 사람을 밑에 눌렀다. 이래서 이제 오만감을 가지게 될 테고요. 그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잘 올라가지 못했다. 나는 지고 말았다. 라는 어떤 열등감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럼 위로 올라가서 이긴 자는 그러면 행복하겠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은 또 밟고 올라가야 될 단계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반에서 1등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전교에서 1등. 그죠? 그래서 전교에서 1등 했다. 그러면 이제 끝에 오른 것 같지만 또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전국에서 1등. 그 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뭐 1등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가 다 그냥 경쟁의 어떤 투쟁 장소가 되게 되고 이제 편안하게 행복한 순간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끝없는 경쟁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게 될 테고 저 경쟁을 해 나가는 저런 사유에는 1등을 하겠다,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재라는 것이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에는 그 행복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 현재 순간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면은 행복해지려고만 하지만 현재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행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그 찰나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설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달성하기까지는 또 행복하지 않고 피곤하게 힘들게 계속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현재가 나한테 행복한 순간으로 다가오지 않고 항상 미래만 지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행복은 계속 놓치고 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현재 순간을 잃어버리고 늘 불행한 의식으로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하고 좋아졌지만 굉장히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불안,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그죠? 이제 불행함 속에서 이제 우울증 심해지면 뭐 자살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그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다 비교 경쟁하는 그 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저 스카이 캐슬이 이제 그런 문제점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방식의 삶만 계속 살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 사회의 그 전제된 사유 방식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 마음, 일상적인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유의 틀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요즘 세대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유 방식도 굉장히 디지털적이다. 저게 이제 분석적이고 분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둘로 딱 나눠서 본다라는 거죠. 아날로그는 쭉 이어져 있어서 연속적인데 디지털은 A 아니면 not A, 그죠? 이것 아니면 이것이 아닌 것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접할 때 항상 세 개를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선 아니면 악, 뭐 좋은 것 아니면 싫은 것, 그죠? 1 아니면 0, 그게 이제 디지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보는 방식이 이제 디지털적인 사유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저런 이제 세계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보는 선 아니면 악, 뭐 미 아니면 추 이런 식의 방식을 그 이제 여러분이 동양에서는 이렇게 태극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렇게 태극 알죠? 이렇게 생긴 우리 태극기 한가운데 있는 태극, 그죠? 하나는 양,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그죠? 이게 이제
전체를 둘로 나눠서 보는 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애셔의 저 그림 본 적 있나요? 예. 여기서 여러분 뭐가 보여요? 박쥐가 보여요? 또 천사도 보이죠? 예. 요게 천사고, 그죠? 요게 박쥐고, 그죠?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보는 거를, 둘로 나눠져 있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천사 아니면 박쥐, 흰 것 아니면 검은 것, 선 아니면 악, 그죠? 이렇게 이원적인 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저 애셔의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음양으로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둘로 나누는 방식이 아까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선 아니면 악, 나한테 좋은 것 아니면 나한테 나쁜 것, 이렇게 되고, 이제 아니면 양, 그죠? 뭐 여성 아니면 남성,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상대방이 아닌 것, 나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경쟁자, 적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뭐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혐오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혐, 뭐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남혐, 이런 식의 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둘로 잘라서 이것 아니면 저것 하는 이제 그런 분별적인 마음 활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런 그 이원적 분별적 사고의 끝은 뭐냐? 분별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나뉘지 않는 어떤 것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둘로 나눌 수 없는 단독적인 개별자, 이제 개체로서의 나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 세계를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세계는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제 개인주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세계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고, 나는 나 아닌 것하고 구별되는 나, 다른 나 아닌 것과는 다른 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제 그걸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적 사고의 종착점이 결국 나와 남을 분별하는 자타 분별, 나와 남, 자타를 분별하는 이제 자타 분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자타 분별의 그 마음 상태는 뭐냐면은 전체 세계 안에서 여기는 나, 여기는 나 아닌 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주변에 이렇게 장벽을 쌓는 거다. 저런 장벽, 벽이 쌓여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장벽 이쪽은 나, 저 사람들은 내 장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자와 타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나와 남의 장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친구, 동료, 이렇게 의식되기보다는 나 아닌 남이고, 나와 비교해야 되고 나와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겠죠. 근데 저 장벽 안에 내가 홀로 갇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죠? 나 이렇게 탁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나 아닌 자 이렇게만 여겨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벽을, 이게 나와 너를 갈라놓고 또 둘을 서로 대립하는 경쟁자로 이제 삼게끔 하는 그 기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하고 남의 관계가 이제 그 경쟁 관계라는 거가 결국 저 시소와 같은 관계가 되겠죠. 내가 이기면 시소에서 내가 내려가면 남이 올라가죠. 그죠? 내가 이기면 남이 내려가고, 남이 지고, 남이 져야 내가 이기고, 그죠? 내가 얻으려면 남이 잃어야 하고, 남이 얻으면 나는 잃는다. 이런 식의 그 나와 남의 관계를 항상 저런 시소의 관계로, 경쟁자의 관계로 놓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는 이제 경쟁 의식만 있게 되고 장벽 안에 갇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경쟁하려면은 이제 불안과 스트레스, 긴장 이거가 많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저 시소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하겠지만,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늘 이제 그 장벽에 갇혀 있는 나는 그 갇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죠?
예, 그런 고립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가를 이제 이야기해 본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잘 이해가 되고 또 질문이 혹시 있나요? 예.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진짜 있냐? 우리가 되게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이. 그죠? 집에 가면은 엄마가 집에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는 걸 알죠. 그 엄마가 근데 이 학생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죠? 근데 엄마가 사랑한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서 꼭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보통 맑은 날은 산이 다 보이는데 밤하늘에 별도 다 보이는데 오늘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꽉 꼈다.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별이 없는 건 아니죠. 산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인다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마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 아는 그게 바로 마음인 거죠. 네. 대답이 됐어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예. 마음이 뭐냐? 지금 이제 우리 제목이 마음이란 무엇인가인데 이제 큰 질문이죠.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 이제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 마음은 뭐냐? 이 보이는 것들을 보는 자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가 보여지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세계를 보고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활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질문 던질 수는 있지만 사실 답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주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주가 있었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뭐 우주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배웠죠. 그럼 그때부터 우주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처음을 묻는 물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이 우주를 만들어서 우주가 있게 됐다. 그러면은 그 우주를 만든 신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 이거 사실 또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있게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빅뱅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그것, 빅뱅 하게 되는 그건 언제부터 있었냐? 이걸 또 묻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뭔가의 처음을 묻는 물음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태초에라는 말이 처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이 우주를 태초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시작점이 되지만 그럼 그 신은 언제부터 있었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시작을 물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무시이래로 시작이 없는 이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신은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언제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이 없는 무시이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것,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납득이 탁 되지는 않는 물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시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때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런 시작점이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다. 이 시작을 묻기가 힘들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이제 강의를 쭉 해 나가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 남을 이기려는 경쟁심으로써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경쟁함으로써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더 노력하게 되고 힘쓰게 된다. 그래서 더 나아지지 않냐. 이 사회의 발전이 결국 우리의 경쟁심에 의해서 결국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경쟁하려는 마음,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불필요하다. 이거는 아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라는 거가 꼭 나와 내 친구보다 내가 나아지겠다라는 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발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더 극복해 나가는 방식의 그 발전이 의미가 있지, 꼭 남을 이기려고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같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지, 꼭 남을 이기고 남을 밟고 내가 이기겠다라는 식에만 머무르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을, 이게 선의의 경쟁, 이제 긍정적 의미의 경쟁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런 마음의 활동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그 일상적인 마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었고요. 예. 이런 우리의 일상의 마음이 이제 분별 의식이다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건 너머의 또 다른 마음, 더 본래적인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일상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하고 그건 너머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그 틀, 이거를 이제 둘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존재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을 실체론, 연기론, 이렇게 실체론, 연기론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실체론이라는 거는, 실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네. 예, 실제적인 몸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분석하고 분별해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체론인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실제적인 개체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인간에서는 개별적인 실체, 영혼이 존재한다. 나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인 실체로서의 그 영혼이 존재한다. 또는 이런 색상, 걸상 이런 개별적인 물체들이 다 개별적 실체다. 물체가 실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과학 같은 데서는, 우리 일상에서는 영혼이나 물체가 궁극적인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에서는 그 물체를 이루는 궁극적인 물체를 더 분할을 해갖고 뭐 분자다. 그걸 더 분할해서 원자다. 더 분할하니까 뭐라고 해요? 원자핵이다. 그죠? 그 원자핵이 궁극적인 실체인 줄 알았는데 또 막 나눠보니까 뭐 쿼크다. 들어봤어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이제 분할해서 궁극적 실체가 과연 뭐냐, 이 현상을 이루는 궁극적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전제해 놓고 그 실체를 찾아 나가는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불교에서는 궁극적 실체를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영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거가 있다.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물체가 어떤 궁극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라는 고 생각하는 그 물체를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의미의, 사물이란 뜻이 되는 거죠. 법. 이것, 저것 할 때 그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체론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사유는 뭐냐면은 연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기라고 들어봤어요? 불 때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말고 연기. 연은 인연할 때 연이에요. 인연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너와 나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다. 이건 인연이 있다.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만났냐 뭐 이럴 때 인연이란 얘기 하잖아요. 그 인연할 때 연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인연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일어날 기자를 써서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기론에서는 실체론과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궁극적인 것, 실체라는 것이 있지 않고 뭔가를 인연으로 해서 연해서 일어난 거다. 연해서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연기한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 실체가 있지 않고 연기할 결과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론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개별적인 실체라면은 이제 연기론에서는 A가 존재하면 그게 궁극적 실체가 아니고 그것 아닌 것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있으면 B를 인연으로 해서 A가 생긴다.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체로서 존재한다. 집안에서 나 실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나는 부모로 인해서 부모를 인연으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관계가 소중하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연기론적 사유라고 볼 수 있고 실체론적 사유는 뭐냐면은 내가 나 자체로 실제하고 존재하고 부모는 엄마는 엄마 자체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이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가 이제 실체론적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벽 안에 갇혀 있는 실체로서의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다른 실체들이 있고 그 관계는 이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해서 연기론 같으면은 관계 안에서 결국은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상호 관계가 실체론 같으면은 이제 각각의 개별자가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마치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은 어리니까 당구장 같은데 안 가봤죠? 네. 당구장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나도 당구장은 안 가봤어요. 근데 당구장에 이렇게 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공을 탁 치면은 저희 가서 딱 부딪히면은 저게 이제 탁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구공 하나와 다른 당구공 하나의 관계는 하나가 탁 쳐서 저리 가서 탁 부딪히면 이게 힘이 세면은 저게 탁 튕겨 나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대결이 되는 거고 충돌이고, 그죠? 하나가 튕겨 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쟁적 관계가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느 게 힘이 세면은 센 거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약한 거는 이렇게 시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제 그런 경쟁 관계, 상극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해서 연기의 관계는 그 상호 관계가 A가 있음으로 해서 B가 있다. 이 관계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어떤 A를 통해서 내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상생의 관계다. 서로 어떤 협동의 관계다. 공명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명의 관계라는 거는 여러분이 컵을 초등학교에서 그런 실습을 하는지 중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컵에 물을 이렇게 떠놓고선 2개 놓고 여기서 땅 치면은 이쪽에 이렇게 같이 울리는 거, 공명하는 거 알죠? 이제 그런 관계는 하나가 가서 탁 부딪혀서 뭐 깨지고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가 울릴 때 다른 하나가 같이 울리는 방식. 이제 그런 방식이 공명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그 느낌상으로 말하면은 경쟁 관계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막 웃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성적을 불러주는데 한 학생이 막 웃고 있다. 나랑 친구가 막 웃고 있다. 그러면 아 제가 점수 잘 받았구나. 난 못 받았겠구나. 이런 식의 그 남이 막 웃을 때 제가 왜 웃지? 나는 내 웃을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고 공명의 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웃을 때 같이 따라서 웃는
그러니까 한 명이 기뻐하면은 그 기쁨이 그대로 전파가 돼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공명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체론적인 그 사유에서의 관계는 이제 이 경쟁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연기론적인 그 존재 이해에서의 그 관계는 그 상생적인 관계, 공명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실체론적인 사유를 떠나서 이제 연기론적인 사유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왜 어떤 게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실체로 있지 않고 그것 아닌 것, 다른 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림 1, 그림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과가 어디에 있어요? 그림 1에만 사과가 있죠. 그림 2에는 그냥 빨간 종이만 있죠. 저기 그림 2에서는 사과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 2가 저거예요. 저 사과 속에 들어있는 저 빨간 종이. 이것이 이 사과를 그린 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아 여기 이거 사과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냐면은 그림 2를 갖고 와갖고서는 저거 사과예요. 왜 사과를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사과를 내가 크게 떠올렸기 때문에 종이가 작아서 다 안 그려졌어요. 이렇게 말해도 아무리 저 사과 그림 3을 떠올리면서 저거를 칠했다고 해도 저거는 사과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왜 사과가 아닌가? 왜 아니겠어요? 사과가 사과로 나타나려면은 저 그림 안에 우리가 사과가 있다 이렇게 저 네모 안에 종이 안에 도화지 안에 사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저 네모 안에 사과의 경계선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사과인 것과 사과 아닌 것을 구별 짓는 그 사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화지에다가 이 사과를 이 도화지의 그림이다 그러면은 이 도화지 안에 여기까지는 사과고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나야지 사과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과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도화지에 안 들어간 거죠. 경계가. 그러니까 경계선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사과가 있다고 해서 사과가 거기 있고 사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사과 아닌 것이 함께 해야지 사과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사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 종이를 눈 감으라고 그러고서는 이 종이를 탁 눈앞에 대고 눈 뜨세요 이러면 눈 떠도 내가 이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밀어보겠죠.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러고 이렇게 밀어볼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 이게 종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럼 그렇게 이렇게 미는 이유는 뭐냐. 종이가 눈앞에 있어도 그게 종인 줄을 모르고 이 경계선이 보일 때까지 내가 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종이만 있다고 해서 종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종이 아닌 것과 종이인 것이 함께 있어야지 이것이 종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X로 존재하려면 다만 X가 있으면 X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X하고 X 아닌 것, not X를 통해서 X를 X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종이 위에 사과가 빨갛게 다 있어서 경계선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과가 있다라고 알 수 없는 거는 그 종이 안에 사과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과가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사과로 알고 사과로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과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것 X가 그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 아닌 것이 함께 해야 그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만으로서 실체로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닌 것을 통해서 그게 그것으로 존재하는 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그것으로 알아보는 거는 그것 아닌 것을 통해서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이루는 이 경계선이 있어야지 그것을 그것으로 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서로 이렇게 상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즉하다. 여러분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 들어봤나요? 훌륭한데요. 그런 말 다 들어봤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할 때 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즉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 아닌 것과 상즉하고, 사과 아닌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사과 아닌 것이 서로 상즉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것 아닌 것과 상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색이 곧 즉 공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즉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X는 not X에 즉해서만 X로 존재하고 X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이제 X와 not X는 이제 상즉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를, 사과 아닌 것을 다 빼버리고 종이를 사과로 꽉 채워놓으면 사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종이 안에서 사과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이 안에서 쭉 작게 해서 경계가 드러나야지. 그러니까 사과 아닌 것이 함께해야 그게 사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상즉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색즉시공, 공즉시색, 저런 의미인 거죠. 예, 저런 상즉을 이루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상즉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삶과 죽음 그러면 이제 서로 모순되고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삶이 쭉 있고 죽으면 없으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면 삶이 없으면 좋은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고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른 하나를 통해서 그게 결국 그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생화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것은 시들잖아요. 생화는 결국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고, 죽음을 통해서 그게 삶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죽음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삶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는 생화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조화라고 그러죠, 그죠? 그 조화는 죽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화를 보고 있고 살아있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삶과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고, 하나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가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즐거움과 고통도 그런 거죠. 인생 그냥 즐겁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것도 상즉의 관계다. 그러니까 계속 즐겁고 있다 그러면은 그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난 눈 떠서 행복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 전에 뭐 눈에 문제가 있어갖고 시력이 툭 떨어져갖고 앞이 안 보였다. 그래서 엄청 노력하고 기도하고 뭐 병원도 가고, 근데 어느 날 아침 그동안의 치료의 힘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눈이 떠져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은 눈이 떠지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지 그것이 행복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감 자체가 고통이 있어야지 그 행복감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죠? 행복했어야지 또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고통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통과 행복도 서로 상즉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밝음과 어둠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밝다 그러면 밝은 줄도 모르겠죠. 밝은 줄 모르겠죠. 아침에 했더니 밝아졌다가 밤에 어두워지고, 어두웠다 밝아지고,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거지만 결국 상즉의 관계인 거고,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가 그것으로 존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에서. 근데 지구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요? 못 느끼죠. 안 돌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지구가 돌다가 탁 멈췄다.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느낄 거예요. 그죠? 동이 있고 그다음에 정 멈췄다가 다시 또 돌고 그러면 그걸 의식을 할 텐데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돌고 있었고 태어나도 돌고 계속 돌고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멈춰본 적이 없으니까 도는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는 것 같은 것이 서로를 잊게 하는 어떤 인연이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하는 거는 결국 상직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음양도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고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관계도 여성이 있으니까 남성이 있고 남성이 있으니까 여성이 있지 남성 다 없는 여성, 여성 다 없는 남성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천사와 악마에서도 여기서도 천사와 악마가 상직의 관계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거가 저기서 여러분이 천사를 본 사람 악마가 싫잖아요. 그죠? 악마를 빼보세요. 천사가 남아요? 악마가 재밌어서 악마를 좋아하는 사람 천사를 다 빼보세요. 그러면은 뺀다라는 건 뭐냐면 저 경계를 없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경계선하고 악마의 경계선이 같은 경계선이잖아요. 하나를 빼면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상직의 관계라는 거죠. 천사가 있으니까 그 반대가 악마가 되는 거고 악마가 있으니까 그 반대가 천사가 되는 거죠. 그림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관계를 우리가 상직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세계를 보면서 선한 자, 좋은 자만 있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다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 디지털적 사고, 이분적 사고, 분별적 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실체론적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연기론적으로 이해하면은 저것에 의해서 이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서로 상직의 관계다, 연기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지. 저걸 없애면 나도 같이 없어지는 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상직의 존재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예. 왜 사람마다 마음이 다른 건가요? 아, 예. 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마음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쟤는 슬픈데 나는 안 슬퍼. 그럼 마음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죠. 제가 슬프면 분명히 내는 다른 마음일 것 같았는데 슬퍼하면 같이 따라서 슬퍼요. 아기가 막 울면 아파하면 엄마도 같이 하죠. 그렇게 다른 마음인 것 같이 보이는 차원이 있고 그렇게 겉으로는 다른 것 같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제가 슬플 때 내가 같이 슬프고 제가 기뻐하면 내가 같이 기뻐하고 뭔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차원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가 이제 표층적인 의식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다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런 다름을 넘어서는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다. 마치 장벽으로 다 가려져서 다른 마음인 게 아니라 그 장벽 밑에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고체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떤 입자적인 거를 생각하면 서로 다 다른 존재고 그 각각의 입자 안에 다른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마음의 활동을 그런 입자적인 거가 아니라 이렇게 기체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파동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체는 어떻게 가둬놓을 수가 없잖아요. 장벽을 쌓아놔도 위로도 통하고 밑으로도 통하고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표층이 아닌 심층 차원에서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있고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보시죠. 예. 불교에서는 연기하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요? 예.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아가 없다,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현상적으로 내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연기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론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개별적인 자아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연기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자아는 존재하는 거죠. 예. 또 예. 그러면 나 자신이라는 자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자아를 포함해서 이제 세계 전체의 의미를 묻는 거다라면은 자아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별적인 그 자아를 넘어서서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타인과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그런 참된 자아라는, 참된 그 마음이라는 거가 뭔가를 찾아 나간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걸 통해서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타인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눈이 뜨이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지금까지는 그 우리의 일상적인 표층 의식이 이제 실체론적 사유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 실체론과 구분되는 연기론적 사유를 설명했고, 그것이 상직의 관계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